그리고 이제 내각이 있지만 정치권 뉴스에 늘 등장하는 분의 이야기죠.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구치소 개청식에 참석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청이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 거창 주민들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점 때문입니다. 저는 거창에는 처음입니다만 벌써 거창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성산마을의 주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장관하고 나눈 여러 대화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이제는 갚아야 될 시간이다. 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권이 가장 어렵고 소위 바닥을 찍으려고 할 때, 바닥을 찍고 있을 때 한동훈 장관의 합류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된다면은 단박에 중요한 지도자로 올라설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묘사했지만은 별의 순간이라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네, 최수영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민주주의의 가치,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또 뭐 거창을 좋아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흔히 할 수 있는 표현인가요? 아니면 다소 정치적인 표현인가요? 저도 뭐 메시지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이 얘기는 정치인의 언어입니다. 국무위원의 언어라고 보기에는 조금 말하자면 감성에 호소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공감 능력을 조금 이제 과시하는 그런 이제 언어들이죠. 사실 뭐 그냥 드라이하게 국무위원이 그냥 축사 보고 읽어도 될 텐데 굳이 말하자면 거창 구치소, 그러니까 이런 구치소 같은 것들이 오는 걸 주민들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줬다라고 얘기하면서 존경과 신뢰를 보내고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또 눈에 띄는 기사 하나가 그 교정직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의전에 대한 그 규범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정직 공무원들이 이제 교도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아래 상하 관계가 엄격하게 의전하고 윗사람을 모시고 하는데 그 조례와 훈령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권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사람 사는 사회고 조직인데 왜 이렇게 과도한 의전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놓고 본다면 어느덧 1년 반 가까운 지금 법무장관을 수행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어느덧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좀 정치인의 언어 혹은 이제 그런 그 공감과 그다음 울림이 있는 언어들을 이제 구사하면서 뭔가 대중에게 좀 감성적으로 소구하고 그다음에 법무장관의 딱딱한 법무장관의 이미지가 아니라 좀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낮은 좀 자세. 최근에 언행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민생 속으로와 무슨 관련이 적어도 최소한 있는지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달라지고 있고 쓰는 언어와 행동 그다음에 메시지가 굉장히 연성화되고 있다는 거. 이 점은 저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의 여권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파괴력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주목되고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총선 앞두고 한동훈 장관 출마설은 정말 예전부터 계속 저희가 함께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조정은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제는 갚아야 할 시기. 그게 지금 이제 온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의 행보는 뭐 내각에 있던 정당에 있던 뭐 충분히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국 정치를 최근의 사례를 보면은 이름 뒤에 현상이라는 단어가 붙는 그 인물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뭐 가장 올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등장하셨을 때 노무현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안철수 현상,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이준석 현상,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단 한 번의 역사상 단 한 번의 선거로 대통령이 된 뭐 윤석열 현상 이렇게 있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그 현상이라는 단어가 아직 붙기까지의 단계는 아니지만은 그러한 요소들이 충족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선거에서는 굉장히 흑수저 논쟁, 누가 더 힘들게 살았냐, 누가 더 가난한데 성공했냐,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됐는데 한동훈 장관은 누가 봐도 강남에서 전형적으로 공부 잘하고 이제 잘 사시고 그리고 엘리트고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전 정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부유하게 또 풍족하게 또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또 엘리트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예, 하나의 어떤 심볼처럼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건 두 가지거든요. 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저는 이게 한동훈 장관이 내각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명됐고 트레이닝됐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다음 나갈 것은 당연히 어떤 정치의 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등장의 시기와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의 결단과 본인의 어떤 실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 종로 얘기 나오는데 거기 우리 현직 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도 공정해야 되고요. 명분도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되고요. 이런 과정이 이제 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정치인 한동훈으로 바꾸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쨌든 최종 결정과 결심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 지금 얘기를 종로 출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사실 그 조기 선대위 얘기도 나오면서 그러면 새로운 카드로 한동훈이 어떠냐, 종로가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는데 대통령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지지율이 25%인 상황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선거를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제 차기로 분류될 수 있는 한동훈을 미리 끌어서 땡겨 쓰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자,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분입니다. 아까 장관으로서 정무적인 능력도 이제 함양했다 그랬는데 검사로서의 능력은 국민들이 아마 다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은 말싸움 능력 외에 보여준 게 없습니다. 공감 능력, 정무 능력 아직은 국민들한테 보여준 게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과연 땡겨 쓰는데 그게 종로가 가능할까? 한번 정치권에 발을 디딜 때요. 어떻게 발 디디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상징적으로 내가 이 한 몸 희생해서 국민의힘을 또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 그래서 본인 떨어지고 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정치예요. 그런데 종로라고 하는 지역, 지금 이제 서울 자체가 이미 험지로 분류가 됐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그중에서도 종로, 물론 상징성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낙선을 한다. 낙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상태에서 종로 들어가는 거는 그 누구도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용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윤석열 대통령과 좀 연고가 있으면서 새롭게 부상되는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그래도 2번에 1번 정도는 당선되는 이런 지역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강북 지역에서 특히 종로 같은 경우엔 지난번에 물론 국민의힘이 이기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 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당선이 굉장히 불확실한 지역은 출마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좀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게 출마약이 나올 때 야권의 험지로 가야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종로를 택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만 나와도 험지라니까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그렇죠. 서울 강북 지역만 나와도 험지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영상에서도 봤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왜 지금이 아니면 나중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아이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박하게 한동훈 장관을 평가하면은 검사의 언어밖에 없고 뭐 야당과 싸움하는 것밖에 보여준 능력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뭐 반대 진영에서 폄하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과 커리어는 굉장히 말하자면은 MZ 세대에 좀 어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당당함, 그다음에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본인 자신에 대한 어떤 뚜렷한 자기 확신, 그다음에 법과 정의에 대한 그런 원칙 이런 것들이 굉장한 전 자산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만일 다음 정부의 혹은 다음 총선,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다 주목을 받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른바 상징 자본, 정치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상징 자본이 이 정부의 어떤 정체성과 다 연동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본인이 아이콘으로서 한번 심판받아야 될 여기에서 된다면 별의 순간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 시기를 놓친다면은 과연 그러면 이런 에너지와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용기와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여기에 이번 총선에 붙어서 뭐 그것이 험지든 어디 상징적 지역이든 나가서 본인의 존재감을 입증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확장성을 증명해 보인다면은 그거는 그다음에 한동훈의 별의 순간이 올 수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 매우 동의하고
과연 정말 윤석열 정부의 그 법과 정의에 대한 상징 같은 그런 부서의 국무위원이었던 만큼 지금과 야당과의 어떤 그런 전면에 서가지고 강한 어조로 얘기한 건 좋겠지만 이제부터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건 이제부터의 또 다른 정치인 한동훈의 몫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선택한다 그러면 저는 수도권에서 당당하게 승부를 건다 그러면 네. 별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